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 요인 특징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기후 요소의 기온, 강수, 바람의 특징 중 기온과 바람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해류 위치 찾는 것과 대기 안정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류의 위치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류의 위치 찾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이 지도가 세계 해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북태평양 해류, 뭐 북적도 해류, 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뭐 페루 해류, 뭐 카나리아 해류, 북대서양, 와, 이거 이름 엄청 많죠. 또 이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암기해야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산맥 했을 때 선생님의 산맥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신기조산대인지 고기조산대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해류도 이렇게 해류가 체크가 돼 있으면 걔가 한류인지 난류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가 한류인지 난류인지. 자, 그럼 어떻게 얘가 한류인지 난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식도를 준비했습니다. 모식도 한번 보시죠. 해류가 한류인지 난류인지 찾는 방법은 이 물이 출발한 곳이 따뜻하냐 춥냐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모식도 이제 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적도 지역은 일사량이 풍부해서 따뜻해. 극지방은 일사량이 부족해서 늘 추워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해류가 있대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간대. 자,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적도 주변 저위도에서 출발했어요. 도착지가 어디예요? 극지방이에요. 즉, 얘가 어디에서 이렇게 가든지 간에 출발지가 저위도죠? 그러니 얘는 난류예요. 왜? 따뜻한 지역에서 출발했으니까. 반대로 짠!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있더래요. 자, 얘는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극지방이에요, 극지방. 극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일사량이 부족해서 저위도 지역보다 일사량이 부족해서 추운 데서 출발한 물이니까 얘는 한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반대로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가는 해류가 있더래요. 자, 얘 출발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저위도에서 출발했네요. 얘는 한류일까요? 난류일까요? 얘는 난류가 되겠죠. 왜? 따뜻한 지역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더래요. 자, 얘는 한류일까요? 난류일까요? 색깔 보고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험지는 항상 흑백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야, 여기 올라와도 돼. 이건 얘는 뭘까요? 얘는 출발지가 어디야? 얘는 남극 쪽이야. 극지방이야. 또 고위도에서 출발했네. 얘는 한류가 되는 거죠. 아, 정리합시다. 해류는 출발하는 지역이 저위도면 난류, 고위도면 한류인 거예요. 자,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적도에서 출발해서 극지방으로 가는 이런 해류가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응용해 볼게요. 한번 응용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해류가 있더래요. 이런 해류. 여기서 시작했대요. 출발지가 어디예요? 역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난류인 거예요. 반대로, 자, 이번엔 또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만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조그만 거. 자, 어쨌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고 있죠. 출발지는 고위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류예요. 출발지가 무조건 저위도면 난류, 고위도면 한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해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해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 파란 색깔이 한류고 빨간 색깔이 난류인데, 자, 보십시오. 빨간 거부터 먼저 볼게요. 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선생님, 이것 봐요. 여기 이런 애가 이렇게, 얘는 고위도에서 출발해서 저위도인데 얘는 난류예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이런 거. 걱정 마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야! 이거 왜 난류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걱정 마. 그럼 파란 거 볼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다 한류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 마지막에 봤던 PPT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남북회기선 부근에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은 대기가 안정되어서 사막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다시 그 그림을 볼게요. 자, 여러분,
대륙의 서안에는 사막이 잘 발달하더래요. 어디? 남북 회기선 근처에. 우리가 회기선 그리는 법 했었죠? 회기선 근처에 대륙 서안은 한류 때문에 사막이 많이 생기더랍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회기선을 좀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복습해봅시다. 회기선 어떻게 그립니까? 선생님이 여기 아메리카의 캘리포니아 반도에서 출발해서 쭉 해서 사하라 지나고 대만 지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회기선 그렸고요. 남회기선 어떻게 그렸나요? 여기 이렇게 남아메리카의 꺾이는 곳, 여기 리우데자네이루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와서 여기 마다가스카르 섬 살짝 걸치면서 호주를 관통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이러고 대륙 서안에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사막이 됐대요. 자,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휙 한류가 흐르고 있죠. 여기 지금 회기선이 근처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빗금을 치고 있는 요 해안가 부분은요, 사막입니다. 또 여기도 한류가 휙 지나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사막입니다. 또 여기도 한류가 휙 지나고 있죠. 여기 근처도 사막입니다. 여기 근처도 사막입니다. 또 여기 휙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사막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한류의 위치는요, 참 공교롭게도 모두 대륙의 서쪽에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 근데 여기는요, 날려도 흘러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반적 원리에 벗어나죠? 자, 세계가 전부 다 공통된 원리에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도 과거형은 뒤에 ed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외웠는데, 불규칙 변화 동사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외웠잖아. 근데 여기 지리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생 이런 데는 몰라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교 와서 학자들이 공부할게. 너는 확실한 것만 외워줘. 대륙의 서안에 한류가 흐르는 곳은 사막이야. 어디? 북회기선, 남회기선 근처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죠? 자, 정확한 사막의 위치는 선생님과 나중에 건조기후 파트에 갔을 때 사막의 위치를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냥 우린 지금 한류가 흐르는 남북회기선 근처의 대륙 서안은 사막이 형성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텍스트 보겠습니다. 요 텍스트에서요, 왜 근데 여기 생겼냐면 대기가 안정되어서 사막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기 안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안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땅이 수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가 땅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선생님, 여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땅 밑에가 만약에 25도인 곳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한 이쯤은 한 20도쯤 될 거고요. 이 위에는 15도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낮아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얘네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자, 여러분, 지금 대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정돼 있다는 뭐예요? 가만히 편안한 이런 상태를 안정돼 있다 그러죠. 근데 지금 대기는, 우리가 아는 평상시의 대기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계속 아래로 내려오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 이 땅 옆에 여기에 뭐가 흐르게 되냐면 한류가 흐르는 거예요. 한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즉 여기 땅바닥에다가 계속 찬물을 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냉탕 옆에만 가도 춥다 그랬었잖아요. 샤워기를 틀었는데 찬물 옆에만 가도 춥다 그랬잖아요. 왜? 차가운 게 옆에 있으니까. 한류가 흐르면 당연히 여기의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림을 다시 깨끗하게 그려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땅이 있고요. 이 옆에는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류가 흐릅니다. 자, 한류가 흐르니까 원래 여기가 아까 우리가 가정했을 때 25도였는데 여기가 확 15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확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확. 오. 그리고 이 위에 여기 위에가 아까 20도였죠? 그리고 이 위에가 15도였죠? 우리가 아까 가정을 했을 때 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줬는데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없어. 즉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으니 내려오는 공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 밖이야, 얘들아. 이거는 우리의 영역 밖이야. 이건 진짜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대기 상층에서의 순환은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가정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이 위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 모르는 거야. 어쨌든 다시 이렇게 지우고 여기 밑에가 차가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공기가 없으니 이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그림이 안 되고 얘네가 계속 가만히 이렇게 정체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 왜? 한류가 흘러서 밑에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러니 상승기류가 안 발생하니까 우리가 상승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린다 그랬죠? 여기는 비가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 주변은 사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 어려운데요? 선생님,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결과만 기억하라 그랬죠? 어떻게? 그냥 한류 주변은 대기가 안정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거야. 대기가 안정돼서 비가 안 와. 그래서 사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원리가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워졌죠? 원리 어려우면 패스하세요. 한류는 대기 안정. 그래서 비 안 와. 그래서 사막이야. 끝. 요겁니다.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과 지금까지 기후 요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기후 요인 되게 많았었죠. 위도도 있었고요. 수력 분포, 격해도, 지형, 그다음에 지형, 했네요. 지형, 그다음에 해류, 이렇게 있었는데. 자, 선생님 텍스트에 처음에 기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기단이란, 공기예요. 집단할 때 단자예요. 공기의 집단이에요. 공기가 모여있는 애들이에요. 공기가 모여있는 애들인데 그 공기가 모여있는 애들이 따뜻하냐 차갑냐에 따라서도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기후 요인입니다. 근데 이 기단은 여러분이 지금 교육과정이 넘어오면서 기단 내용은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단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공기의 집단 이런 말 이런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한국지리를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기상캐스터가 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오늘은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기단이 그거예요. 공기 집단. 그 공기 집단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기단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이제부터 할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 요인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기후 요소를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기후 요소 우리 뭐가 있었죠? 기온, 강수, 바람.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습도와 증발량 이런 것도 기후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온, 강수, 바람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온의 특징 살펴볼게요. 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14페이지 왼쪽 중하단 쪽에 조그맣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기온의 특징을 좀 볼 건데요. 기온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기온의 특징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연교차입니다. 연교차. 자, 여러분 연교차가 뭡니까? 연교차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교차란 1년 중 가장 따뜻한 달에서 1년 중 가장 추운 달의 온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조금 이제 세기질이니까 있어 보이게 표현할 겁니다. 이게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름 기온 빼기 겨울 기온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연교차란 아까 가장 따뜻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따뜻한 달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최고로 따뜻한 달 최난월이라고 부르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고로 추웠던 달 최한월이라고 합니다. 최한월에 평균 기온을 뺀 것이 연교차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연교차입니다. 가장 따뜻한 달에서 가장 추운 달 뺀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연교차가 크면 클수록 이 월간 변화가 아주 다이나믹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성을 배우는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지리는 연교차가 어디가 클까에 주목한 거예요. 연교차가 어디가 클까? 그래서 세 개로 유형을 정리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교차가 일단 크려면 어디가 크냐면 내륙하고 해안을 비교해 본 거예요.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까 살펴봤더니 이거 우리가 배웠던 특징이 있었죠. 자, 해안과 내륙은 똑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뜨거워지는 정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열 차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륙은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 바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한 정도가 내륙이 훨씬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교차도
해안보다 내륙이 훨씬 크더라 이겁니다. 훨씬 크더라. 훨씬 크더라. 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두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위도를 비교해 본 거예요. 고위도 지역이 클까? 저위도 지역이 클까? 이렇게 본 겁니다. 어디가 더 클까 봤어요. 근데 저위도 지역은요, 여러분 우리 정리했었죠. 1년 내내 일사량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기선 사이의 지역은 늘 1년 내내 따뜻한 지역. 근데 이 극지방은 일사량이 북반구를 쬐고,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북반구를 쬐고 있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태양이 한 바퀴 쭉 반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반대쪽이 남반구를 쬐주고 있을 때는 여긴 태양빛을 많이 받지 못했었어요. 즉 낮길이 차이도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계절의 변화가 우리가 다이나믹 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열대기후는 1년 내내 여름이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까요? 당연히 여기 고위도 지역이 더 크겠죠.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훨씬 더 연교차가 크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정리가 되실까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은 위도를 쫙 보면서 살펴봤더니 대륙에 동쪽이 있었고 동안이 있었고 대륙에 서안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동안과 서안 중에는 어디가 클까 본 겁니다. 봤더니 우리 동안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서안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변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즉 1번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내륙의 영향을 여기 동안은 더 많이 받는 거고 해안의 영향을 서안이 더 많이 받는 거야.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까요? 동안이 훨씬 더 연교차가 크더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더랍니다. 연교차는 가장 따뜻한 달에서 가장 추운 달을 뺀 거야. 그 차이야. 근데 어디가 클까? 봤더니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서안보다 동안이 훨씬 더 연교차가 크더라 이겁니다. 네, 우리가 다 배웠던 특징들이죠? 배웠던 특징들인데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연교차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기온의 일교차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교차 들어보셨어요? 일교차? 일교차는 뭐예요? 그럼 이게 연교차니까 1년을 본 건데 일교차는 하루를 본 거예요. 하루에서 가장 높은 기온에서 하루에서 가장 낮았던 기온을 뺀 겁니다. 그럼 일교차가 어디가 클까? 이것도 역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열대기후를 배우고 나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연교차까지만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일교차는 열대기후 파트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기후 요소에는 기온, 강수, 바람이 있다 그랬죠? 오늘은 바람까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 대수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바람. 여러분 일단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뭡니까? 바람? 이거 바람이에요? 바람이죠? 바람이죠. 바람의 정의가 뭡니까? 바람의 정의. 바람이란 공기의 이동,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그랬죠?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는 뜻이었죠?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붑니까? 이거 생각보다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바람 어디서 어디로 불게요? 이러면은 어디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바람은 이제 정리합시다. 바람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부는 겁니다. 기압이 뭐예요? 공기 압력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이거 아까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압력을 지금 준 거잖아요. 그죠? 압력을 준 거니까 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럼 압력의 차이가 어떻게 났을 때 공기의 압력이 센 곳에서 세지 않은 곳으로 갔죠? 우린 이거 이제 정리할 거예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바람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바람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쌤 입 여기가 공기가 세죠? 여기서 약한 데로 나간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뭔지를 이제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기압과 저기압은 고기압, 공기의 압력이 센 곳에서 공기 압력이 낮은 곳이죠. 자, 그 공기의 압력을 느끼는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게 지구 표면이에요. 자, 지구 표면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이건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주려고 했는데 압력을 못 주고 있는 건 얘는 압력을 못 주고 있는 거죠. 즉 공기가 이 지구까지 꾹꾹 누르고 있는 건 고기압.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기압인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그림. 공기를 누르고 있습니까? 튕겨내고 있습니까? 공기를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래요. 휘릭. 얘는 지금 누르려고 했는데 위로 올라오니 있어서 잘 누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쌤이 지금 그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쌤이 뭐 그린 것 같아요? 이거 하강기류를 그린 겁니다. 이거 쌤이 뭐 그린 것 같아요? 상승기류를 그린 겁니다. 바람이 그래서 어떻게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대요. 그러니까 여기 고기압이 여러분 이 지구 쪽으로 선생님이 바람을 이렇게 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바람이 만나가지고 휙 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휙 이렇게.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고기압일 때 날씨는 어떨 것 같아요? 고기압은 하강기류죠. 하강기류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맑은 날씨인 거예요. 아하. 반대로 저기압인 곳은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겨서 여기 구름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생겨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맑은 날씨가 아니라 비가 오는 날씨.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저기압이냐? 무슨 뜻이에요? 웃고 있는데 나한테 저기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울상이야. 약간 이런 뜻이야. 비가 온다니까. 저기압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저기압이 상승기류란 얘기예요. 아하. 근데 반대로, 야, 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고기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웃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울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맑은 날씨, 하강기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고기압과 저기압이 뭔지. 고기압은 하강기류, 저기압은 상승기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름이 반대죠. 얘는 하강인데 기압은 고기압이고, 얘는 상승인데 얘는 기압은 저기압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꼭 그림을 그리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그리면 쉽게 이해되시죠? 됐죠? 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근데 고기압은 하강기류더라. 그래서 맑은 날씨,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저기압은 상승기류더라.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니까 여기는 비가 오는 아주 우중충한 날씨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로 기억하세요. 꼭. 너 기분이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이건 뭐야? 비 온다는 거야? 너 기분이 왜 이렇게 고기압이야? 기분 좋다는 거지? 맑은 날씨.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또 많은 학생들이 모릅니다. 자, 여러분, 서풍이란 말 들어보셨죠? 서풍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동풍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서풍, 동풍.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얘는 서풍일까요? 동풍일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선생님이 동서남북은 써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자, 여러분, 얘는 서풍일까요? 동풍일까요? 얘는 서풍일까요? 동풍일까요? 답은 서풍입니다. 얘는 서풍입니다. 예,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바람은 불어오는 쪽에 방향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서풍이란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네, 되시죠? 자, 그럼 응용해 봅시다. 자, 요 바람은 무슨 풍일까요? 이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부는 건 무슨 풍일까요? 네, 힌트를 또 드릴게요. 여기 동, 서, 남, 북.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람은 불어오는 쪽 방향에 이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여기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얘는 북동풍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아, 좋습니다. 바람이 이게 불어오는데 서풍이 불었다, 동풍이 불었다 했을 때 서풍, 동풍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이름을 붙인다. 네, 그래서 얘는 북동풍이 되고 얘는 서풍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대기대순환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영상 길이가 여러분들 적당한 길이가 되어야 또 여러분들 실증 안 내고 세계지를 공부하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대순환을 아예 제대로 1시간 동안 빠삭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혹시나 오늘 배우신 것 중에 궁금하셨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질문 모음집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에 진짜 대기대순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